14일 0시 기준 부산의 일일 확진자가 2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검사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치로 주말 효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안이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 교차로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 7.9km 구간이 오는 20일 개통합니다. 버스 속도는 최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한 사무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별도 한도 심사 없이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주말 효과를 보이며 지난주 300명대를 기록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또다시 수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치솟은 병상 가동률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06명. 지난 일요일 검사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치로 지난주 300명대를 기록했던 일 확진자 수는 주말 효과를 보이며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주 교육시설 8곳에 이어 연제구 초등학교, 남구 중학교, 동래구 학원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제구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 1명이 유증상자로 8일 확진되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531명을 조사하였으며 학생 12명, 접촉자 5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1명. 꾸준히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운영도 비상입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모두 가동률 80%를 넘겼고 14일 0시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15개뿐입니다. 부산시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오늘 315병상 규모의 부산 제7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합니다. 신규 센터 개소와 일부 센터의 병상 조정이 있어 우리 시가 보유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총 1,405병상이 됩니다. 부산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80%, 이 중 16.8%가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대상자 15만 4천 명 중 절반가량인 7만 7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대상에 대해 학교 단위 접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3%가 학교에서의 접종을 희망했습니다. 부산 지역 12세에서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15만 4천여 명이며 이미 접종을 했거나 예약을 한 사람이 7만 3천여 명, 47.5%라고 교육청을 밝혔습니다. 미접종 학생 중 설문조사 참여자는 3만 7천여 명이고 이 중 28.3%인 만여 명이 학교 단위 접종을 희망했습니다. 학교 단위 접종이 이루어지면 소아청소년 접종률은 5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의 김석준 현 부산시 교육감이 재선 3주년 기념 기자회견 당시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7년 동안 부산 교육 발전에 힘써왔다면 3기에는 미래 교육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미래 교육으로의 빠른 전환과 함께 창의 융합 교육,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교육, 생태 해양 교육,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 안전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박 전 총장은 포럼 교육동행 명예대표를 맡아 다양한 SNS 활동에 나서며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박 전 총장은 기초학력을 높이고 특히 학생들 한 명 한 명 개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기초학력 기반 위에 창의 감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HDHD 교육, 그 신박한 교육이 부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삶이 곧 교육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박한일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가치는 오직 교육입니다. 부산 좋은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는 하윤수 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중도 보수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하 총장은 현재 깜깜이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과 감성,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깜깜이 교육 이제 바로 올바른 교육으로 세울 수 있고 또 저 무너진 인성교육 반듯하게 세울 것이고 또 교육의 정상화, 다양화, 전문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가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얼마든지 창의력을 통해서 싹을 틔우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되겠죠.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산 교육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는 누구일까? 현재로선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한희 전 한국해양대 총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3파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도시들의 첫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지원단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부산 시내 곳곳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안이 14일 부산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광모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소득 증대, 교통 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한 산무 플러스 특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와 시중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취급은행에서 지원하는 신규 융자금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 한도 심사 없이 개인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부산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이후 5년까지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70년 만에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 내년부터 일반 대학 출신 학생들의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허용 방침이 70년 만입니다. 해양대 해사대학은 그동안 다른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선박의 다양한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해기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사대학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상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3년간 상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승선 실습 전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2학년부터 관련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국해양대 2022학년도 편입학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7월부터 부산시 대학생 소상공인 지원단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침체된 상권에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대학생들이 연출하고 직접 호스트로 출연까지 합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들은 피자 가게를 카페로 변신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적극 활용해서 월 매출을 4배까지 올렸습니다. 이 대학생들 소상공인 서포터즈입니다. 지난 8일 소상공인 서포터즈가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브랜딩 쪽에서 상표 개발 지원과 리뉴얼 제안을 많이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꼼꼼하게 대학생분들이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 지식재산권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도와드려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셨다는 점이 있습니다. 216명의 대학생은 56개의 팀을 꾸려 소상공인 업체와 경영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의 전공을 적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업체의 브랜드와 메뉴, 인테리어까지 젊은 감각으로 바꿨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신설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발전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과 또 팀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이 굉장히 뜻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은 매출과 인지도 상승 효과를, 대학생은 현장 체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걸 저는 이걸 하면서 처음으로 실무를 경험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이론이랑은 좀 다른 점이 되게 많았고 늘 변수가 생기고 그런 것들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함께 성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떠한 마케팅 툴을 적용해서 또 좋은 성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대외 활동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한 감정과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식에 맞춰 박태준 기념관의 개관을 위한 기념식 수행사가 14일 오후 진행됐습니다. 유족 대표와 오규석 기장군수 등은 이날 별도의 기념식 없이 박태준 정신을 간직한다는 의미의 기념나무를 심었습니다. 박태준 기념관은 박 명예회장의 고향인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 들어섰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인 관람 시기는 추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 교차로까지 7.9km 구간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오는 20일 개통됩니다. 부산시는 개통 당일 신설되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 정류소 36곳과 폐지되는 가로변 정류소 52곳에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버스 이용자들에게 변동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서면 복개로 고관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3개 노선이 조정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 속도가 최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30분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상동 2터널 출구 주변에서 50대 여성 A씨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차량 버튼을 잘못 눌러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20대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구와 외벽 등이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